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거기 47쪽, 자, 24번부터 하겠습니다. 그 신청서 얘기입니다, 신청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예요? 일반 개인들은 등기소 가서 등기를 뭐 할 때, 신청할 때, 자, 우리는 방법이 두 가지라 했죠? 자, 이렇게 신청서를 쓰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문 신청하는 방법하고, 전자 신청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 전자 신청하려면 그 사용자 등록.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예요? 은행에 인터넷 뱅킹으로 인터넷에서 하는 사람보다는 은행에 직접 가는 사람이, 제가 가끔가다 뭐 점심시간 때 은행 가보면 사람이 많은 거 보니까, 자, 인터넷 뱅킹을 하는 사람보다는 뭐예요? 전자 신청하는, 그렇게 뭐예요? 직접 출석해서 하는 사람이 많듯이 말 그대로 이 법무사한테 등기 신청서 할 때는 뭐 전자 신청을 하지만 일반 개인들은 뭐예요? 자, 뭐 하는 경우가,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뭐예요? 신청서를 인터넷에 뭐예요? 그 신청서에 입력하는 게 아니라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서 가지고 갑니다. 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이 신청서에서 볼 사항은 신청서에는 자, 이런 식으로 누가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고 등기를 뭐 할 때, 신청할 때 반드시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아니면 신청 정보 아니면 자,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있죠? 그래요. 이런 등기 신청하려면 신청 정보를 반드시 써야 된다. 그 신청 정보에는 뭐예요? 부동산 표시를 쓰고, 그 다음에 등기, 자, 원인 쓰고, 등기 목적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의무자 쓰고, 권리자 쓰고, 이렇게, 갑, 을, 주민등록번호, 자,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뭐예요? 갑은 인감도장 쓴다 그랬죠? 그러면, 과연 이 신청서에는 뭐예요? 반드시 써야 될 내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필요적 뭐예요? 필요적 사항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 때, 등기 원인, 계약, 등기 원인이라는 것은 계약이죠, 한마디로. 매매 계약 아니면 설정 계약. 이 계약상에 뭐예요? 계약상에 약정, 등기 원인에 이 약정이 있을 때 쓰는 뭐가 있어요? 임의적 사항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적 사항 중에서 뭐예요? 안 써도 되는 건 합의 지분이라고 그랬고, 합의 지분 절대 안 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임의적 사항은 뭐예요? 존속기간, 치료 있죠? 치료 지급 시기, 변제기, 저당권의 변제기. 그런 게 다 임의적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거 이렇게 써 있으면, 자, 어디에 거기 4번에 뭐 약정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럼 뭐예요? 임의적 기재사항, 특약 약정, 무슨 단어가 뒤에 있으면 등기 원인의 약정과 특약, 예컨대 매매 계약을 맺으면서 환매 특약, 재매매 약정, 이렇게 무슨 단어가 보이는 거, 약정이나 뭐예요? 약정이나 이 특약이란 단어가 보였다든가, 아니면 존속기라든가 지상권의 지료지급식 이런 게 다 임의적 사항이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25번에 그 신청서의 임의적 기재사항 써 있죠? 그래서 1번에 그 지료 나오죠? 지상권의 땅 사용료는 임의적 사항입니다. 자, 거기 26번에 한번 별표 두시고, 자, 등기 신청 정보에 이 기재사항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기재사항 중 틀린 거 그랬는데, 환매 특약 등기는 환매는 뭐예요? 팔았던 금액에 도로 사는 거죠? 이 팔았던 금액에 도로 사기 때문에, 자, 내가 5억에 팔았으면 5억에 다시 사야 되니까, 나중에 뭐예요? 내가 5억에 팔았니, 5억 5천에 팔았니,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꼭 써야 되니까, 환매 특약 등기할 때 매매대금, 다른 말로 환매대금이에요. 도로 파는 대금, 매매비용, 필요적 계상이에요.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 등기할 때 근저당 계약에 설정 계약이라고 쓰고 또,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 채무자 쓰죠? 임차권은 차임이고, 임차보증금은 뭐예요? 피자, 임의적이에요. 보존등기는 뭘 안 써요? 원인과 날짜가 없어요, 보존등기는. 등기부를 통틀어서 보존등기만 원인도 없고 날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작년에도 보존등기 문제 나와서, 자, 소유권 보존등기 할 때는 등기 원인과 날짜를 쓴다, 기록한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근데 채권자 대의 신청할 때는 채권자, 채무자, 대의 원인이고. 자, 그래서 4번이다. 그 다음에 넘겨오시면 28번도 한번 별표 주시고, 거민제도 얘기죠, 거민제도. 우리가 거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한마디로 뭐예요? 자, 이렇게 이 등기 원인을 등기 원인이 계약이라면 이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등기 원인 정보, 아니면 다른 말로 뭐예요? 등기 원인 증서 얘기입니다.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전 등기가 됐으면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갑에서, 자, 2번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원인이 뭐라고 이거? 매매라는 원인이 있죠? 원인이 매매다. 이게. 그러면 여기 두 사람 사이에 갑과 사이에 뭐예요? 원인이 매매면, 자, 여기 뭐예요? 원인을 2020년 4월 11일 매매다. 이게 우리가 뭐라고? 등기 원인, 등기 원인. 응?
이전능기, 등기를 이전능기, 이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능기 했던 뭐예요? 원인 자체가 매매니까 등기 원인 연, 월, 일일 얘기입니다. 그래. 이 두 사람을 매매를 진짜 맺었는지 등기관은 모르니까 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정보, 이게 뭐예요? 매매 계약서. 만약에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으면 저당권 설정 계약서 있죠? 그 원인 증서를 내라. 등기관은 두 사람이 매매한 걸 모르니까 그 증명서면을 내라.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이 거민제도. 거민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자, 검사 받고 도장 받아가라. 그러니까 다운 계약서 쓰지 말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면 을이 뭐예요? 자, 취득세 들려고 취득세 들려고 자, 우리가 뭐예요? 공시지가보다 조금 높게 써갖고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니까 계약서 갖고 검인 받고 도장 받아가라. 이게 검인 계약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약에 의한 무슨 등기할 때 소유권 연등기할 때 검인 받아야 되고 이 판결에 의해서 판결에 의한 무슨 등기할 때도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도 뭘 받으라는 얘기니까 검인을 꼭 받으라. 그래서 개판 소유는 검인 받는다. 개판 소유는 검인 받는다. 그렇죠? 개판 소유는 검인 받으라. 개판 소유는 검인 받으라. 자, 그러니 이게 검인제도예요. 물론 이제 계약에 의한 게 계약이 아니라면 검인 받을 필요 없어요. 예컨대 계약이 아닌 거 뭐 수용이라든가 상속이라든가 진정명의 회복이라든가 취득이라든가 있죠? 그래. 그런 건 이제 계약이 아니니까 공매 경매 마찬가지고. 자, 판결이란 등기할 때는 검인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2020년도 자, 만약에 뭐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두 사람이 이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공도로 등기할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 빌증을 내야 돼요. 근데 매매 계약을 맺는데 얘가 등기 안 해줘서 우리 판결 받았으면 판결에 의한 등기할 때는 반드시 검인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자, 1번 뭐예요?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때 검인 낸다 그랬죠? 공매 경매는 계약이 아니니까 검인 받을 필요가 없고. 자, 토지거래 허가증을 줘봤으면 검인도 받고 허가증 받고 두 개 받지 않아요. 검인 받을 필요 없다. 예외다. 자, 그러면 4번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매도인이 이전등기 신청을 협력하지 아니해서 자, 소유권 연등기 신청할 때는 별도의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자, 여기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매도인이 이전등기 협력하지 아니해서 소유권 이전 판결 받았죠? 판결 받을 때는 판결서에 꼭 뭘 받아야 돼요? 검인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자, 토지거래 허가서를 받았다면 예외로 뭐예요? 예외로 같은 관할청에서 허가서도 받고 검인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만 받으면 되니까 필요 없고 판결서에는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검인 받아야 되고 그죠? 지방자치단체는 뭐예요?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그럴 일이 없으니까 받을 필요가 없다. 자,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지자일 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4번이다.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거기에 자, 뭐에 대해서 이제 자, 33번 보자. 33번. 등기 원인에 관한 설명 중 뭐한 것은 틀린 것에서 수용에 한 등기할 때는 원인을 수용시기. 원일자는 뭐예요? 수용식 있죠? 원인은 토지 수용이고 원인 날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그 보상금을 주고 자, 등기 안에도 권리를 취득한 시기가 정해져 있다. 수용식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재결 날짜가 아니라 뭐예요? 협의한 날짜가 아니라 시기고. 그 다음에 자, 원인이 계약의 원인을 연등기할 때 계약서에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자, 이전등기 검인 받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원인수로 제출할 경우 협의 분할 일자를 원인일자로 기재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원인수로 제출한다 하더라도 항상 원인은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거니까 원인은 뭐라고? 상속이다. 상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 원인수가 처음부터 없을 때는 내지 않아도 되고, 자, 그 매수인은 뭐예요?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뭐하니까, 등기 안 해도 취득하니까, 매각대금 완납일이 뭐예요? 원인 날짜에 해당한다. 그 얘기죠. 자, 34번은 뭐예요? 등기 신청 절차에 관한 설명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행하지만, 예주로 뭐예요? 법원의 명령 직권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맞고. 근데 등기관이 방문 신청할 경우는 원칙으로 등기 신청 접수 후 오전에 제출한 사건은 뭐예요? 다음날 18시니까 오후 6시. 오후에 제출한 사건은 뭐예요? 다음날 12시까지 등기별 정보를 작성한다. 물론 전자실 때는 24시간이는데 35분 민제 보자. 그 다음에 등기 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방치할 경우에 의무자는 권리자를 상대로 뭐예요? 등기해갈 것을 요구하는 등기 인수청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 있다는 점. 아까 한번 봤죠? 그래서
등기 의무자가 채권자 대의로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기명, 이름 쓰고 날인하고 서명하지 않는다. 서명도 이제 하죠 그랬죠. 기명 날인하거나 뭐예요. 자, 등기를 한마디로 뭐 할 때,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모두 가능해 이거. 서명할 수도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신청이 다수일 때 신청서의 간이는 그중 1인만 하면 되지만 정정인은 전원이 날인한다. 소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뭐예요? 자, 이 신청서의 첨부 서면이 여러 개다. 그러면 이 여러 개가 있으면 뭐예요? 자, 뭘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위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 첫 장하고 뒷장 접어서 뭐예요? 여기다 도장 찍죠? 이걸 우리가 간인한다고 얘기해. 간인. 보통 그래서 여러분 공인중개 사무실에서 이 계약서는 딱 뭐예요? 두 장뿐이 없으니까 이 두 장을 붙이고 여기다 이렇게 도장 찍죠, 이거. 이게 도장 찍죠. 도장 찍죠. 이걸 우리가 간인한다. 써요, 간인. 이 간인은 일단 뭐예요? 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는 그 중에 한 사람만 하면 돼요. 번잡스러우니까. 근데 고치는 간인은 내용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고치면, 뭐예요? 고치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고치면 여러 선이 무슨 내용을 고치는지 알아야 되니까 여러 명이 자, 전원이 다 뭐예요? 간인한다. 이렇게 보자. 전원이 간인한다. 그죠?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35번은 등기 신청에 관한 서면 중 가장 옳지 못한 거. 1번은 뭐예요? 1번은 아까 34번에 직접 신청할 때는 2번처럼 오전에 신청한 것은 자, 오전에 신청하는 건 다음 날 뭐예요? 18시까지고 오후는 뭐예요? 다음 날 12시까지라 했죠? 근데 전자 신청은 뭐예요? 12시간 이내에 등기비 정보를 송부한다는 점.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나 지상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신청인의 주소증명 제출하지 않는다 써 있는데 이 주소증명 서면은 권리자가 제출하는 서면이에요. 권리자가 제출하는 서면이니까 이전 등기 빼놓고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 이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나 설정 등기 할 때 이 보존, 이전, 설정 등기 할 때 명의가 올라가죠. 이 명인이 허무인이 아니라 진정한 뭐예요? 권리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소증명서를 내야 되는데 자, 뭐 할 때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죠. 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만 자, 뭐예요? 건물 분양세는 뭐예요? 건물 분양 7월이니까 6월 기준이죠. 6월 기준. 이 6월이 기준이니까 6월 전에 자, 6월 전에 뭐 한 사람은 자, 이걸 6월 전에 팔게 되면 누가 매도인이 뭐예요? 재산세를 내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매도인 것도 의무자 것도 내는 걸 뭐예요? 자, 예외사항이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는 다 뭐예요? 권리자만 뭐예요? 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 2번에 권리자는 주소증명서를 내야 돼.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등기인청 접수효과는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볼 수 있게 등기인청 정보가 전자로 저장할 때 접수된 걸로 본다 그랬죠? 그래, 전자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판례를 한번 봤지만 뭐예요? 만약에 등기를 신청할 때 대리일 때 등기 신청하고 대리인과 본인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게 적법한 신청이라면 접수가 된 거라면 전자적으로 저장이 된 거라면 유효한 등기로 보겠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자, 거기 넘겨보시면 52쪽에 거기 4번을 보시면 등기 원인을 증명한 서면에 집행유예는 판결 있죠? 판결 때 검인받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등기관이 등기 신청이 부적법의 신청이면 각하하는데 판례에만 이런 부적법 여부 판단은 등기 일단 무조건 받죠? 그래서 어디에 등기부에 기록 시에 뭐예요? 서류가 미비하면 각하하고 왜? 등기관이 등기를 기록을 거절하는 행위가 뭐예요? 뭐니까 그게 뭐예요? 각하니까 자, 그 기록 시에 뭐예요? 기록 시에 판단한다. 기록 시에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자, 가장 옳지 못하는 건 2번이다. 그 다음에 36조는 뭐에 관한 얘기예요? 등기필 정보죠? 이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이 등기필 정보는 누가 의무자 내는 거예요, 의무자. 그래서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갑이 자, 뭐 했어요? 신축 건물 짓죠?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땅에다 신축 건물 짓고 이 건물 팔아먹으려면 보존등기 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자, 신축 건물은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한다. 그 소유권 취득하니까 소유권자예요. 이 소유권자라는 이 권리자가 보존등기 하는 거예요. 권리자가 보존등기 마치면 이 사람한테 뭘 주냐면 등기필 정보를 줘요. 이 등기필 정보를 주는데 이 등기필 정보 A4 용지에 이 등기필 정보 및 뭐예요? 등기 완료 통지라고 그래요. 왜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라면 등기필 정보는 직접 간 사람. 등기소에 직접 오거나 돈 주고 법무사 시키면 직접 오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까 채권자 대의에 의해서 채권자 갑, 의무자 갑이 채권자가 뭐예요? 권리자가 등기를 안 하니까 등기해줬죠? 그러면 그 사람은 등기소에 안 왔는데 채권자에 의해서 대인청에 등기가 됐으니까 등기 완료 통지서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뭐예요? 노란색 스티커가 붙어 있고
여기 뭐예요? 고유번호가 있죠? 고유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일인번호가, 비밀번호가 50개 있죠? 이 번호 세 가지를 어디에? 이 신청서 뒷면에 보면 중간에 의무자의 뭐예요?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번호를 쓰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번호 몇 가지? 세 가지. 고유번호,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그걸 써서 제출하면 자,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집 소유권자니까, 부동산의 소유권자니까 아파트 같은 게 비싸죠? 그래서 부실 등기가 일어나면 손해보는 사람은 갑만 손해보니까 등기관이 얘 의사를, 얘가 뭐예요? 얘가 집을 팔 의사. 자, 의무자로서 뭐예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 이 의사를 뭐예요? 서류를 통해서 알고 싶다. 그러니까 그 번호를 써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등기필 정보는 누구만? 의무자만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일 때는 의무자 낸다. 묘실에 쓰는 세 가지를 했죠? 이걸 묘실에 쓸 때는 분실했다는 세 가지. 딱 세 가지 뿐이 없다. 세 가지가 뭐냐면 증, 인, 속을 뭐예요? 조서하라. 그래서 출석해서 확인 조서. 본인이 미성년자면 법정 대리인 출석해서 자, 뭐 내면 되고 확인 조서 쓰면 되고. 자, 법무사 사무실 가서 뭐예요? 7만 원 주고 확인 정보 있죠? 등기를 맡기라는 얘기.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자, 확인 정보 7만 원 주고 하고 하고. 그다음 공정부분 있죠? 자, 임의 대리인 한마디로 뭐예요? 자격 대리인은 의무자. 자, 변호사하고 법무사가 법무사일 때는 확인 정보와 그 사람이 아닐 때는 뭐예요? 공증사무실 가서 공증받은 쪽 공정부분을 내라 이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그러면 거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52쪽 36번에 등기필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했을 때 승소한 의무자는 뭐예요? 이전 등기할 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왜? 승소한 의무자는 뭐 아까 그랬죠? 이렇게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으면 얘가 등기를 안 하니까 안 해가니까 갑이 소송해서 승소해서 승소한 의무자가 등기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갑, 2번 이전 등기 을로 해준다는 거죠. 을로. 그다음 여기다 뭐예요? 승소한 의무자 채권자 뭐예요? 채권자 대위에서 이렇게 등기하면 얘한테는 뭐예요? 얘한테는 얘 직접 출소한 사람이 아니죠. 이 등기 완료 통지서고 얘한테도 등기 완료 통지서지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출소해서 권리를 취득한 사람. 얘가 직접 등기를 했다면 얘한테 주는 거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맞는 얘기다. 그래서 1번이 뭐예요? 그쪽 의무자가 이전 등기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뭐 할 필요 없다. 제공할 필요 없다. 이렇게 타당한 거랬죠? 자, 그래서 이 사람한테 등기필 좀 제공할 필요 없으니까 타당하지 않는 거 그랬죠? 그러니까 승소한 의무자가 이전 등기할 때는 단도 신청이나 의무자 임무로 자, 무엇을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지금 이거는 뭐예요? 지금 제가 착각한 게 뭐냐면 이거는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건 등기소에서 받을 때 얘기고, 받을 때 여기는 지금 등기소에 낼 때 얘기죠. 등기필 정보에 대해서 내는 거. 승소한 의무자는 의무자니까 반드시 내야 돼요. 내지 않는다. 왜? 이 지금 등기필 정보는 공동일 때는 의무자가 자 누가 내는 거니까 등기 의무자가 내는 것이다. 의무자가 내는 거니까. 자,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건 방금 얘기했던 이 지금 뭐 이렇게 보존 등기를 마치고 얘가 등기필 정보 받죠. 근데 이 등기필 정보라는 것은 등기필 정보는 직접 출석해서 받는 게 등기필 정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출석하지 않고 뭐예요? 소유권 취득하면 등기 완료 통지죠. 근데 이거를 권리자로서 갖고 있다가 이제 뭐 이전 등기 의무자가 되면 내라는 게 지금 이건 내는 걸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이 문제에서 승소한 권리자는 안 내도 되지만 의무자는 의무자니까 제출한다.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틀린다는 게. 그 다음에 절대 2번 작년 시험의 답이죠. 재교부 안 돼요. 다시 안 만듭니다. 분실했으면 방법은 몇 가지뿐이 없다. 이 세 가지뿐이 없다. 절대 다시 재교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등기필 정보가 몇 시부터 이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무자는 법정 대리인 등기소에 직접 뭐예요? 출석해서 자 등기관 앞에 신분증지에 있어서 뭐예요? 조서를 작성하고 관공서 있죠? 관공서는 뭐예요? 안 냅니다. 관공서는 내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37번은 별표해 두시고 한번 보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전 등기 신청할 거에 등기필 정보를 통지를 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이제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받은 자가 나중에 뭐예요? 의무자가 돼서 팔 때는 양도학에서는 뭐예요? 제공한다는 얘기고 유증은 뭐예요? 공동신청이죠? 유증은 공동이니까 의무자가 있어요. 그 유언에 한 증여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자식이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그 자식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집문서 등기필 정보에 이 번호를 써야 된다. 제공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면 튄다는 점.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3번은 보존 등기나 상속 등기는 권리자만이 단독으로 하는 거니까 낼 필요가 없다는 점.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등기 권리자가 판결로 승소해서 할 때는 필요 없죠. 아까 그 얘기죠? 36번에 1번에 마찬가지로 승소한 의무자는 뭐예요? 등기소에 내야 된다. 의무자니까 내야 된다. 그런 얘기. 자, 그럼 38번 문제도 그 다음에 뭐예요? 등기별 정보 분실했다. 대신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에서 자, 1번은 출석이고 증인석, 출석, 증인석. 그 다음에 뭐 2번에 등기관 앞에 가서 이제 조서 작성하고 거기 3번에 보증서제도 그런 거 없죠? 왜? 공중부번, 확인정보, 그 다음에 출소 이 세 가지뿐이 없다. 세 가지. 등기필 정보가 분실, 멸실돼 세 가지뿐이 없다. 그 다음에 의무자, 자, 그 다음에 거기 거기 4번에 공중부번, 그 다음에 5번에 자, 뭐예요? 거기 법무사한테 위임, 법무사가 확인정보 있죠? 자, 넘기세요. 넘기시고, 그 다음에 거기 54쪽에 40번 문제를 별표합니다. 40번 문제 별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감용어 있죠? 별표. 인감용이 작년에 등기별 정보가 한번 나왔으니까 올해는 뭐가 인감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법이 개정된 부분 다 많이 할 거 없어요. 법이 개정된 부분만 그것만 혹시 모르니까 보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지금 뭐예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기별 정보를 받고 있다가 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잊었는 게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무슨 게 할 때는 소유권 뭐예요? 소유권 자 이렇게 소유권 잊었는 게 할 때는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현재 소유권자가 이 사람이 소유권자고 뭐예요? 등기무자가 된다 했죠. 그러면 이제 권리자로서 등기별 정보를 받았다가 의무자가 되면 이렇게 잊었는 게 하면 이 등기별 정보도 내야 되고 모두 내라는 얘기예요. 인감명도 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인감명. 자, 그러면 잊었는 게 마침 을은 뭐예요? 등기소에서 뭘 받았어요? 등기필 정보를 받죠? 이거 가지고 있다가 을이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또 양도하거나 또 어디에 을구에 을구에 1번에서 무슨 게 해주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뭐예요? 설정 등기를 만약에 하게 된다. 설정 등기를. 그럼 뭐예요? 그러면 자, 이 등기필 정보도 내고 모두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 증명도 뭐예요? 제공을 하여야 한다. 그런 얘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대해서 무슨 등기할 때 이 설정 등기하죠? 설정 등기할 때는 자, 이 소유권자가 의무자니까. 자, 소유권자가 의무자니까 인감인데 물론 뭐예요? 물론 지상권을 대상으로 저당권 등기할 때는 이 지상권자가 의무자인데 의무자가 소유권자일 때 내니까 일반적인 뭐예요? 소유권을 대상으로 자 무슨 등기? 소유권자가 설정 등기할 때 내라니까. 이때는 인감인용 낸다죠. 근데 이 병이란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이 저당권자다. 이 저당권자 이 병은 자 당연히 그 등기를 마치면 저당권자라는 권리자가 됐으니까 등기소에서 뭘 받았어요?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 이 정보를 이제 받아갖고 이 병이 의무자가 될 때가 뭐냐면 을이 병한테 돈을 갚고 저당권을 뭐 할 때 말소 등기할 때. 자, 그 다음에 이 병이 돈이 필요해서 병이 정한테 저당권을 이전하고자 한다. 그러면 한마디로 뭐예요?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입니다. 그때는 이 병은 의무자니까 의무자는 반드시 뭘 내줘야 돼요? 등기필 정보라는 번호를 제공하면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등기관이 아하 병이 을한테 돈을 갚고 저당권을 말소시켜 주는구나 그 의사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 지금. 그런데 자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자가 아니잖아. 소유권자는 항상 의무자일 때 소유권자가 의무자는 두 가지 다 내야 돼요. 등기별 정보와 인감률 다 내는데 소유권자가 아닌 자는 인감률은 필요 없고 뭐만 내면 돼요. 등기별 정보만 내면 되는데 이게 바로 분실했다. 이 분실했으면 자 방법 몇 가지예요 이거? 세 가지죠? 이렇게 세 가지로 할 때 증인서 증, 공중부번, 확인정보, 석, 출석할 때는 인감률을 반드시 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뭐예요? 그게 법이 개정된 부분이니까 그거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인감률을 뭐예요? 제출하지 않는 것은 등기필 정보나 마찬가지로 단독일 때는 안 내는 거예요. 단독일 때. 근데 물론 인감명에 인감명에 뭐예요? 자, 이 계약서에 뭘 받았으면 공증 받았죠? 네, 공증을 받았으면 이게 공정증서라면 굳이 인감명을 제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서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에서 갑이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에서 가나 다라 이 네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A, B, C 세 아들이 상속재산을 부산하고자 큰아들 A가 뭐예요? 가하고 나라는 부동산은 내가 갖겠다고 도장 찍고 다라고 하는 부동산은 뭐예요? 둘째가 갖겠다고 도장 찍고
나라는 뭐예요? 자, 나라는 토지는 막내 아들 시가 또 도장 찍었죠? 이 인감도장을 찍었으면 인감도장을 뭐예요? 찍었으면 인감명을 처음 봐라. 이제 그런 개념에 지금. 근데 이제 이걸 뭐예요? 공증을 받았죠? 공증을 받으면 이 공정서면 즉 공정증서라면 공증을 받으면 굳이 인감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증서가 확인해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그 40번 별표 뒤지고 틀린 거였는데 절대 일본에 거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일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유명이 아니에요. 이게 법이 개정됐으니까 이 재외국민이 우리나라 안 와요. 맡기지. 우리나라에 있는 뭐예요? 대리인한테 맡기니까. 자, 어디 그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관공서 가서 그 확인받은 뭐예요? 확인서 있죠? 그걸로 가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자, 그 재외공간 공정법에 인증을 받으면 있죠? 인증만 받으면 확인 인증만 받으면 안 내도 된다. 이게요. 자, 그래서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일본국 관공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뭐예요? 관공서 가서 우리나라 뭐예요? 영사관 가서 재외공간 영사관 가서 자, 대사가 아니라 영사관 가서 재외공간 가서 뭘 받으라는 얘기니까 그 재외국민 있죠? 확인 인증을 받으면 된다. 그다음에 인감률 발행 3개월이죠, 3개월. 그다음에 법인 또는 외국 회사가 의무자일 때는 자, 뭐예요? 그 법인 인감명이 있지만 대표자 인감명을 제출하고 법인 아닌 사장님도 마찬가지요. 대표자 관리자 인감명 증여하고 그 다음에 증여가 원인일 때 부도형 매도 인감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인감명을 두 개로 나눌 때 그냥 3개월짜리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뭐 할 때 매도형 인감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맺으면 갑이란 사람이 을하고 매매계약을 맺으면 인감명을 제출해야 되니까 주민센터 가서 인감명 띄러왔다 그러면 꼭 뭐예요? 그 공무원이 물어봐요. 무슨 인감명이냐? 매도용 팔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매수자 계약서 한번 보여달라 그래요. 그래서 인감명에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인감명에 되면 자, 인감명에는 뭐 인감명에는 자, 중간에 이 용도란에 이 을이란 사람의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 이걸 꼭 쓰게끔 돼 있다. 이걸 우리가 매도용 인감명이라 얘기해요. 그러면 반드시 뭐 할 때는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뭐예요?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이렇게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무슨 등기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뭐예요? 자, 매도용 인감유명만 제출합니다. 다른 거 내면 안 돼요. 항상 매도 인감유명만 냅니다. 근데 이 매도 인감유명은 요 매매일 때는 무조건 내야 되고, 그죠? 그 나머지 뭐예요? 그 나머지 무슨 지상권을 설정하든 증여로 이전 등기하든 여튼간에 뭐예요? 여튼간에 그 이외의 모든 뭐예요? 그 이외에 권리 등기 있죠? 이 권리 등기는 자, 인감용 3개월짜리만 내면 돼요. 뭘 포함해서 매도용을 포함해서 몇 개월짜리만 3개월짜리만 냅니다. 무슨 등기? 증여할 때도 내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매매일 때는 다른 거 내면 안 되고 항상 뭐만 내라고? 매도용 인감유명 제출한다. 증여일 때는 매도용을 내든 뭘 내든 3개월짜리만 내면 된다. 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41번도 별표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인감유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인감 설명으로 틀린 걸 했어요. 자, 그러면 인감유 틀린 거는데 법인 있죠? 거기 법인의 경우는 등기소에 증명을 얻어 대표자의 인감유를 법인 인감유가 아니라 대표자의 인감유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틀린 것 했는데 자, 기호가 맞는 얘기니까 1번과 2번과 5번은 답이 아니에요.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다. 그럼 니은을 보면 외국인이 아닌 재외국민 나오죠? 재외국민은. 위임장이나 첨부서명에 본인 또는 서명 난했다는 뜻의 재외공간법에 의한 자, 이게 맞는 얘기죠? 가름한다는 얘기죠? 그래요. 틀린 걸 쓰니까 니은은 맞으니까 자, 기억이 뭐예요? 기억도 뭐예요? 법인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소 증명 얻어 대표자 인감유. 기억도 뭐라고? 맞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니은도 뭐라고? 외국인이 아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본인 서명에 본인이 서명단에 재외공간. 니은도 뭐라고? 맞는다 아니죠. 그러면 기억도 맞고 모두 맞으니까 니은도 맞으면 거기 자, 디귿은 외국인의 경우 인감법에 의한 인감유명. 본국에 관한 경우이죠? 그것도 맞다니죠. 그러면 자, 소유권 이외의 등기문자는 등기별 정기는 뭐예요? 며칠 때는 확인 정보와 공증부번호로 신청할 때는 인감유를 제출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말소 등기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뭐예요? 등기 의무자는 인감유를 뭐 한다는 얘기? 제출한다. 그러면 이건 틀린 말이다. 아니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미음은 뭐라고? 미음은 틀린 얘기고 협의 분할에 뭐예요?
자,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공정증서 있죠? 상속인의 인감률 제출한다. 그러면 공정증서 쓸 때 안내된다 그랬죠? 그럼 틀린 거는 답이 지금 이거 오타입니다. 답이 뭐라고? 미음하고 비읍 답이 몇 번으로 이거 4번으로 합니다. 4번으로 답을 4번 하는데 거기 자 거기 그 니은에 있죠? 재외국민의 경우 위임장이나 신청 정보에 본인 서명 단위. 그러니까 지금 니은에 똑같이 써 있죠? 지금 오타입니다. 이거 오타요. 그래서 거기 자 니은에 지금 오타입니다. 이거 해설이나 뭐가 같아요. 해설이나 거기 외국인이 재외국민 있죠? 재외국민은 재외 공간에 인증을 받으면서 제출을 가름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니은과 문제하고 니은은 이게 지금 오타입니다. 오타니까 41번은 별표 두시고 이렇게 법이 개정된 부분이니까 확인 좀 해주세요. 답을 몇 번으로? 4번. 다시 보지만 1번은 뭐야? 기억은 법인의 경우는 자 누가 법인의 경우는 법인 인감명이 아니라 누구 꺼내라고 대표자의 인감명 제출한다. 맞고 니은은 뭐예요? 외국인이 아닌 재외국민은 일본국 관공서의 인감명이 아니라 우리나라 재외공간에 인감명을 제출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외국인은 뭐예요? 외국인은 우리나라 인감명이 아닌 본국의 인감명 맞고 그 다음에 니을번에 그 등기필 정보를 몇실했으면 확인 정보와 공정 부분 있죠? 그거 이외에도 뭐예요? 확인 정보와 공정 부분 이외에도 무엇으로 뭐예요? 직접 출석해도 무조건 뭐예요? 소유권이 아닌 자는 등기필증을 몇시될 때는 무조건 뭘 제출한다고? 인감명 제출한다 그랬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만 미음번 미음번 소유권 이외의 권리 말소 등기 이외의 권리 말소 등기 할 때 이게 병말이 얘기죠. 그러니까 병이라는 저당권자가 말소 등기하거나 이전 등기할 때 자 이렇게 이 사람이 정한테 뭐 할 때 이전 등기할 때 이게 병말이에요. 이 병말이 할 때는 이 사람은 등기필 정보만 내면 되지 인감유명을 안 내도 되는데 분실했다면 뭐라도 내라는 게 인감유 내라. 그래서 여기 미음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소할 때는 의무자의 인감유를 안 내는 게 원칙이 안 내는 게 그래서 미음이 틀린 것이고 협의분할 재산분할 협의소에 공정증서 있죠? 동그라미 치고 공정증서일 때는 굳이 뭐라고 인감유명을 제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음하고 비음만 뭐예요? 자 틀린 사항이고 거기 니은은 빼고 그래서 답이 몇 번? 미음과 비음이 있는 4번을 답으로 하면 고치세요. 4번이라고. 자 넘기세요. 자 43번에 별표 두시고 43번을 별표 두시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거기 43번에 부동산 등기할 때 제출의 인감유명이 아닌 거에서 소유권의 명의자가 의무자일 때 내죠. 건물 몇실일 땐 단독이니까 낼 필요가 없어요. 단독 인정은 낼 필요 없다.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등기필 정보 대신에 등기필 정보 대신에 대신에 부동산 등기 49조 확인 서면 있죠. 자 그러니까 무조건 무조건 이런 경우 있죠. 이걸 자 무조건 이 등기필 정보가 분실했으면 이렇게 분실해서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인감유명 내야 됩니다. 인감유명을 내야 된다. 인감유명 내야 된다. 자, 그다음에 협의분할 상속 등기할 때 협의분할에 상속인 전에 인감이 필요하죠. 물론 이 공정증서라면 안 내도 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거기 명의자의 경정 등기할 경우에 경정 전에 동일임을 증명하는 보증인 그건 중요하지 않고. 자, 그다음에 44번에 인감유명 옳은 거 됐으면 1번은 3개월 있고. 가등기 말소 등기할 때 가등기 명의는 자, 가등기 명 인감유명 첨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아저씨 갑이 조카한테 가등기 해줬어요. 네가 시험에 합격해서 나한테 자기 집 빌려주면 집 주겠다. 소유권 보존 등기 갑에서. 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겠다. 자, 그것을 이전 등기 해달라고 요구하는 의리 시험에 합격하면 아저씨 이전 등기 해주세요. 요구하는 청구권이 생기니까 그걸 가등기 해줬다. 근데 얘가 시험에 떨어졌죠? 떨어졌으면 계약 위반되니까 이 등기 말소시켜야 되겠죠? 근데 등기관은 얘가 시험에 떨어져서 말소 안 하는지 의사를 모르니까 네가 다른 가등기 안 해. 소유권에 관한 관련 가등기니까 인감유명 첨부해서 의사를 정확히 밝혀라. 의사를. 본인의 가등기 명의의 인감유명 첨부하죠. 그 다음에 법정 대리는 부모집이죠. 부모집. 본인은 미성년자니까 본인의 인감유명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관공서는 인감유명을 관공서는 낼 필요가 있다 없다.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2번이 옳은 답이에요. 그 다음에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를 제외하고는 인감유의 용도와 다른 인감유에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용도란이 틀려도
자,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 아닌 경우는 매도용 내도 아무 상관없어요. 3개월짜리면 내면 된다. 그 다음에 45번은 뭐야? 인감료 제출을 유하지 않는 경우 있죠? 가등기 말소, 관공서 좋다. 자, 유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자, 동그라미 2번. 관공서는 절대 뭐예요? 관공서는 등기를 촉탁할 때 인감료를 유하지 않습니다. 인감료 유하지 않는다. 넘겨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어디에 49번 문제 보자. 49번 문제. 그 49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등기 인천에 제출할 서류 중 인감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래서 사람은 뭐예요? 주민센터 가서 인감료 띄죠? 법정 대리는 뭐예요? 본인 게 아니에요. 아까 봤죠? 법정 대리인 거고.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 관리주고. 아까 법인은 뭐예요? 대표자 인감료명이라 했죠? 외국인은 뭐예요? 자, 외국인은 자, 인감명법에 인감 뭐 본국 강국의 목적이죠? 그다음에 5번 외국인한 재외국민은 자, 우리 일본에 살고 있다면 일본에 있는 일본국이 아니라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제외 공간의 인감명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법을 개정된 거니까 절대 일본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은 일본 관공서 나오면 안 돼요. 우리나라 제외 공간의 확인으로서 가름한다는 게. 자, 답이 2번이다. 본인이 아니라 뭐예요? 법정 대리는 법정 대리인권 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